2000년에 나온 All That You Can't Leave Behind. 제 세대에선 딱 이 시기 앨범들이 U2를 입덕하기 제일 좋거든요. 이전 앨범들이 호불호가 갈리고 점차 판매량이 떨어지니까 그간 쌓아온 사운드를 상당 부분 해체한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음악들이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락밴드다운 사운드를 보여주면서 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되는 U2예요. U2 스스로의 말로는 옛날 사운드로 돌아갔지만 거기에 그간 써오던 소리를 다 어느 정도 섞었다고 하죠. 전 결국 실험은 헛되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90년대 했던 실험들은 다 인더스트리얼, 테크노 등 시대를 반영한 실험이었잖아요. 그런 노력의 결과가 결국 이 앨범에서 드러나게 됐다고 봅니다. 뷰티풀 데이는 제가 아직도 U2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고 워크온도 아주 좋아하고요. 이 앨범으로 화려하게 컴백한 U2는 또 2002년에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하면서 자신들의 완벽한 귀환을 알리게 되죠. 이거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가 있는 그런 퍼포먼스였어요. 9.11 테러 직후에 있던 하프타임 쇼였는데 유명하면서도 사회적 메시지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밴드는 U2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U2가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으로 나서게 되고 거기서 전미, 나아가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거죠. U2는 무대를 하트 모양으로 채우고 뷰티풀 데이를 부른 뒤에 스크린에 9.11 희생자의 이름을 띄워요. 그리고 MLK를 잠깐 부르고 그리고 Where the Streets Have No Name을 열창. 이름 없는 거리에서 우리는 사랑을 쌓고 태운다. 저는 솔직히 U2의 사회적 참여를 엄청 고결하게 그리고 막 위대하게 그렇게 여기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공연은 정말 보면 눈물이 납니다. 울부짖어서 때로는 갈라지기까지 하는 보노의 보컬, 그 뒤로 보여지는 희생자들의 이름,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지는 성조기. 아무리 화려한 무대 효과도 이 공연의 진실성을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U2가 전 세계를 대신해서 애도를 표한 이 공연은 딱 10분밖에 안 되지만 제가 베스트로 꼽는 U2 공연 중 하나입니다. 역대 슈퍼볼 공연 중에서도 베스트 중 하나로 손꼽혀요. 보노는 9.11 테러가 있기 얼마 전에 아버지를 여의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공연을 만들어내면서 다 함께 슬픔을 나눈 거죠. 10집에 있는 카이트라는 노래는 보노는 자기 딸을 생각하며 썼다고 했지만 엣지는 보자마자 보노가 아빠 생각을 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수시로 싸우기만 했던 아버지를 생각한 보노의 가사. 곡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노의 아버지는 암으로 유명을 달리하고요. 결국 20년 전처럼 음악은 보노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이후 나오는 앨범에서 보노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좀 더 그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게 되거든요. Sometimes You Can't Make It On Your Own이 그 대표적인 노래예요. 가사를 보면은 보노가 마침내 아버지의 손을 잡은 게 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보노는 다시 근본적인 물음으로 돌아갔다고 하거든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1, 2집 때의 모습으로 상당히 돌아간 느낌인데 실제로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여태 자신이 들었던 모든 음악을 다시 되돌아봤다고 하죠. 각종 사회활동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도 찾아야 했던 고난의 시간. 그러나 보노는 재밌게도 자기가 들은 곡들이 결국 지금 밴드들이 참고하던 음악이랑 똑같더라고 말해요. 2004년에 나온 11집에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가장 현대적이면서 가장 락적인 앨범이 됐고 그래미에서 앨범상을 포함한 8개의 상을 휩쓰면서 또 한 번 대성공을 거두게 되죠.
이것도 다른 U2 앨범에 비하면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벼운 음악 안에 무거운 주제를 담으면서 역시 U2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에게 바치는 노래도 있었고, 여호와라는 곡은 아예 이름에서부터 보이듯이 기도하는 듯한 곡이죠. Original of the Species라는 곡도 있었고, 언제나 그렇듯이 노래 들으면서 깊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U2는 콘서트를 통해서 여전히 관객들과의 거리를 좁혔고, 이번에도 버티고 투어를 진행하면서 또 한 번 자신들의 이전 매출을 경신하게 되죠. 같은 시기 투어를 돌던 롤링스톤즈에 이은 역대 2위 기록. 이때는 또 무대에 LED로 된 커튼을 설치하기도 했는데, 2000년대 투어는 사실 그 화려하던 주티비와 팝마트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2009년에 나온 360도 투어는 이 모든 게 추진력에 불과했다는 걸 알려줍니다. 역대 최고 그리고 최대의 무대를 세우면서 U2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 이때 U2의 투어 매니저가 아시아엔 우리 무대를 커버할 공연장이 없다고 했고, 이때는 심지어 진짜 일본도 안 갔거든요. 한국인들은 이때 사실상 U2의 내한을 포기하기도 했어요. 진짜 통일해야 올 거냐면서. 우리는 결국 영상물을 보면서 그 외로움을 달랠 수밖에 없었고, 저도 못 본 공연이지만은 이 360도 투어는 영상만 봐도 진짜 죽여요. 이건 정말 백문이 불여일견이고요. 이 당시 무대와 함께한 그 구조물의 크기도 상상을 초월하고 그냥 모든 게 상상 이상인 투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기장 한가운데 스테이지를 갖다 놔서 모든 관객석을 살린 덕에 공연당 평균 관객수가 66,000명, 서울 월드컵 경기장 관객석이 딱 이 정도 돼요. 그 어느 나라를 가건 메인 스타디움 하나는 무조건 채웠다고 보시면 되는데, 앨범 시장이 축소되면서 가수들한테 콘서트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잖아요. 그래서 U2는 돈을 아주 쓸어 담고, 아무리 U2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그 공연만큼은 한 번쯤 봐줘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냥 이거는 공연하면은 U2예요. 제가 누구누구 공연 대단하다고 많이 언급하고 그러는데, U2의 무대 앞에서는 다들 과장 보태서 초라한 수준이라 이렇게까지 보셔도 좀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내한 공연이 더 놀라운 거고요. 솔직히 말해서 U2도 오는데 이제는 뭐 롤링스톤즈, AC/DC, 마돈나도 더 이상 불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 하는 내한 공연은 무대 규모가 360도 투어만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U2가 공연 하나만큼은 엄청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내거는 걸로 유명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만한 세일즈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U2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스타디움을 채울 만큼 영향력이 있는 밴드도 아니고, 이거는 이전에도 쭉 말씀드렸지만 U2가 그 당시에 서양 정세를 아는 만큼 보이는 밴드이기도 하고, 음악도 여타 밴드와는 상당히 다른 음악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U2가 우리나라에 온 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이번에 내한공연 확정이 나면서 같이 뜬 뉴스가 있죠. U2가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무대에서 어떤 특별한 게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기회가 됐는데 한 번은 무조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U2는 11집 이후에도 3개의 앨범을 내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비록 평일의 판매량이 이전만큼 좋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계속 새로운 음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U2를 처음 접한 게 2009년에 나온 12집 Rollin' on the Horizon이었거든요. 이땐 뭐 제가 듣던 음악이랑 하도 달라서 아 특이한 밴드구나 싶었고, 그리고 노래 부르는데 갑자기 가사에 이래서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U2란 밴드를 계속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완전한 자신들의 정체성이더라고요. 저는 U2를 사회운동가라기보다는 그냥 락스타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본인의 신념을 노래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 신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부단히 발로 뛰는 점 등은 U2를 그래도 뭔가 다른 밴드라고 항상 생각하게 만들어요.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굴곡 없어 보이는 U2 멤버들이었지만 사실 그게 아니었거든요. 보노는 척추 부상을 당하고, 엣지는 이혼을 하고, 애덤은
알코올 중독에 신음하고 레니는 등부상을 당하기도 하고 짜잘한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 한 명도 U2라는 공동체를 배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U2 모든 앨범의 작곡은 기분 관계없이 모두 U2의 공동 작곡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입도 공평하게 나눠지고 정말 밴드가 보여줄 수 있는 모범 중 모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앞으로도 U2는 평생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 뛸 거예요. 이번 내한 공연에서도 30만원 비싼 45만 4천원짜리 스탠딩석이 있었는데 이 티켓의 30만원은 기부금으로 들어간다고 공지가 된 바 있죠. 자신들의 음악을 세계를 바꾸는 수단으로 여기는 밴드, 평당과 판매량을 모두 잡았지만 어릴 때의 신념을 스타가 되어서를 유지하고 그 우정 또한 영원한 낭만 밴드 U2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